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매우 좋았죠. 저는 오늘 어저께 미국장은 정규장은 열질 않았기 때문에 미국 선물시장은 그래도 열리거든요. 선물시장이 반등을 했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고, 우리가 뭐 이틀이나 한 20%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리라고 일단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참 시장은 항상 놀랍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기아차죠. 기아차 뉴스 한번 볼까요? 잠깐 나온 오후 5시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물론 이것도 뭐 확인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시켜줍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아가 막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조지아 공장이 협력 거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밑에는 그 내용에서 볼 거 없어요. 이 뉴스 때문에 오늘 기아차가 무려 16.64%. 저도 주식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역시 애플카, 기아차, 이쪽 애플카, 현기차, 현대차와 기아차 통틀어서 현기차 그룹이 이런 뉴스만 나오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습니다. 주도 섹터가 반등을 세게 한다는 것은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 반증이 시장이 추세라 혹은 급등이 죽지 않았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이재용 회장 구속과 관련해서 단기 이벤트에 끝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도 지난 상승 파동 때에도 이재용 회장이 속도를 깜빡에 구속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센치,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 투자가 지연되리라는 CEO가 구속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걸 반증하듯이 완전히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기아차 쪽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기아차 운수장비 쪽,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얘기하고, 운수장비 쪽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특히 SL 같은 경우는 저도 또 정말 운 좋게도 SL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29%, 30%까지 상한가 갔다가 좀 꺼졌는데, 오늘 수익률이 17.35%고요. MVH 역시 이것도 제가 오늘 잡았는데 8.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MVH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그저께도 드린 업체입니다. 뉴스부터 좀 보고 시작할까요? 그리고 하나는 또 옐런 재무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약달러 추구를 안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달러가 조금 요즘 강세죠. 이렇게 보시면 달러가 요즘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달러 강세는 외국인이 빠져나가서가 아니고, 요런 이제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약달러 추구 안 한다는 입장 표명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미국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리먼 때보다 지금 무려 8배의 돈이 더 풀렸고요. 리먼 때는 금융권에서만 그 돈이 돌았지만 지금은 실제로 국민들 손에 쥐어주잖아요. 리먼 때도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그랬었습니다. 풀린 돈이. 근데 거기에 8배가, 천문학이 8배가 더 넘어갔어요. 그게 또 리먼 때는 금융권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 손에다 쥐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풀린 돈이 막 시중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내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슈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파산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구독자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미국의 최대 수출 품목은 뭡니까? 달러입니다. 달러. 얘네들은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뭘로 메꾸나요? 달러 수출해갖고 달러가 벌어들인 돈을 다시 갖고 오죠. 그리고 미국이 이게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달러 수출을 멈출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또 지금 걷어들일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달러 추구 안 한다는 것은 강달러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약세여도 안 되기 때문에 지들끼리 어느 정도 조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혹은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서 달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옐런 재무지명자, 재무장관 지명자의 이런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시장에서의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올해 세계차 배터리 시장 호황, 생산량 70% 증가한다. 예, 오늘 2차전지 쪽이 굉장히 강했죠?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오늘 동박이 강했습니다. 동박업체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SKC, 일지머티리얼즈, 오늘도 투데이 탑픽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솔루스 첨다소재, 예전에 두산솔루스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보시는 건 봐야 되겠죠. 그죠? 시장 당일 등락률은 오늘은 그냥 쭉 시작하고 잠깐 아침에 오전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코스닥만 조금 흔들렸고 그다음부터 쭉 다 말아 올려서 시장이 종가가 거의 고가로 끝나는 아주 대단한 시장이었습니다. 개인이 1조가량 팔았고요. 외국인이 현물 중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을 많이 샀네요. 그렇죠? 기관은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역시나 어저께도 연기금은 팔아치웠죠. 4천원 넘게. 오늘도 4천원 가까이 또 팔아치웠습니다. 연기금 운용력 최고위원을 갖다가 제가 갈아야 되겠는데요. 연기금 이렇게 시장을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될 텐데요. 자기네들 갖다 포지셔닝이 있으니까 그것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연기금에서 일하던 분 운용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연기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너무 구시대적인 발성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심해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심합니다. 이런 좋은 장에 지금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8천원씩 지금 처분했는데 그게 왜 처분하는 겁니까?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바보들은 국내 주식을 키워야 될 판에 지금 국내 주식을 줄이고 있죠. 예, 연기금 이거 우리 돈인데요. 우리 모두가 되는 연금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개미가 또 우승했습니다. 승리했죠. 주가 떨어졌을 때 개미들이 몇 조 원어치 사놨죠. 그리고 지금 또 외인 기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통화 개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달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전체 팔아서 나가는 그런 엑소도스 상황이 아니고 강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달러를 추구 안 한다는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센 거고요. 다만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거둬드렸는데 선물, 콜옵션, 풋옵션은 여전히 하방이기 때문에 아직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고요. 오늘도 마저 제 예상보다는 강했지만 이게 단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주식을 분석하는 분석까지 점쟁이는 아니죠. 매번 맞을 수도 없고 맞춰서도 안 되죠. 그러면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포지셔닝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위험한 상태니까 계속 주도 섹터 외에는 투자하지 마시고 주도 섹터에서도 좀 이렇게 오늘같이 올라갔을 때는 좀 현금화하는 방식 요걸 선호하고요. 현금은 지금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30%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도 좋습니다. 시장 지도 잠깐 보고 가면요.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죠. 운수장부 쪽이 특히 좋았고 코스닥 쪽도 전체가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제약바이오 쪽이 초반에는 굉장히 밀었다가 오늘도 또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공포감을 조성했다가 쫙 말아 올렸어요. 제약바이오 쪽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를 갖다가 상징적으로도 찍을 것 같고 좀 있으면 그 상징적으로 찍으려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계속 밀려가지고는 상징적으로도 1000포인트를 찍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총액 상위, 시총 상위권 보시면요. 보시겠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20위까지만 우리가 볼게요. 20위까지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는 헬스케어, 제약, HLB, 시젠, 알테오지까지 전부 어디입니까?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바이오 쪽이죠. 에코프롬이 2차전지, CJENM, 펄어비스, 요건 엔터테인먼트고 펄어비스도 크게 게임이지만 엔터테인먼트로 보셔도 되고요. SK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부장 쪽이 반도체 쪽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게임, KMW, 5G, 스튜디오 드래곤, 엔터테인먼트, 휴젤 역시 휴젤 역시 바이오, 또 제넥신 바이오, 리노공업 반도체, LNF 2차전지, 워닝 IPS 반도체, 컴투스 게임, 솔브레인, 솔브레인 뭐 2차전지도 있지만 주로 반도체죠. 천보 2차전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주도 섹터는 뭡니까? 역시 바이오와 2차전지와 또 반도체와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이 반도체 여기서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의 주도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때까지 지금 빌빌댔던 이지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있었고요. 20위까지는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볼게요. 5개에다가 6개, 7개. 7개. 1위부터 20위까지 무려 7개 정도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가 못 가면 코스닥은 2차전지 혹은 코스닥이 상승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떨어지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부터 또 다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종목보다는요, 현대차 그룹, 애플과 협업 서프라이 체인, 이 중에 현대차부터 쭉 있죠. 요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여기다 캡처 예전에 해드렸지 않습니까? 새로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니까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오늘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관 그동안에 팔아 치운데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들어온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위아, 현대위아는 지금 통합 온도관리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회사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L 오늘 제가 좀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SL이라든가 MVH 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좋죠. 만도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차익 실현도 있었겠지만 만도는 나쁘지 않고 수급이 잠깐 이런 거지 나쁘진 않습니다. 한원 시스템 EGMP 3차에는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가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까지. 팅크웨어는 저는 오늘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초가 여기서 시작해갖고 쭉 바깥으로 나가길래 볼린저밴드 바깥으로 나가길래 내뒀다가 볼린저밴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때부터 쭈루루루 다 이제 매도를 했고요. 이제 분할 매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넷 옐런 지명자가 이 탄소세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께서도 탄소세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얘네들도 계속 친환경 쪽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한솔홈데코, 그다음에 KC코트렐, 이건산업, 에코바이오, 얘네들은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단순 테마가 아닙니다. 현대그룹하고 애플과 협업 서프라이 체인만큼 얘네들도 그 훌륭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는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한번 볼까요? 2차전지 쪽 워낙에 제가 분류를 좀 많이 좀 해놓긴 해놨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동박업체를 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동박업체들은 연평균 성장률이 최소한 25%라고 예상하는 종목들입니다. 저는 우리 조직에게도 SKC를 항상 강조를 드렸고요. 일지멀티리얼스 오늘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투탑에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두산 솔루스 첨단 소재로 바뀌었죠.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박 업체는 사마알루미늄이 있고 또 비상장으로 롯데알루미늄이 있으니까요. 오늘 비상장이니까 롯데알루미늄은 우리가 거래를 못하고 사마알루미늄 보면 되고요. 세트 업체는 영원한 대장인 LG화학이나 삼성, SDI 보시면 되고,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안 보는 저는 얘를 좀 빼는 이유가 얘는 이제 정유까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그래도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첨가제 쪽은 첨보가 독보적입니다. 첨보는 독보적인 회사라서 첨보를 꼭 보셔야 되고요. 테이프엑스가 이제 살아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에코프로, LNF 대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모 신소재 정도 당연히 좋죠.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순도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업체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양극화 물질을 뛰어들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ENF나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ENF 같은 경우는 또 2차전지 쪽으로도 좀 걸려있기 때문에 양수 겸장이죠. 근데 지금 조금 기술적으로 좀 안 좋네요. 그 다음에는 음극칼은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도 양극도 다 합니다. 애경 유화 보시면 되고요. 대주전자 재료, 사막 컨덴서, MK전자, 사막 컨덴서도 물론 요것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얘는 MLCC 쪽입니다. 장비 회사는 PNT도 있고, PNE 솔루션, M+, 그다음에 DA 테크놀로지, 삼진 L&D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그 분류한 거 캡처 받아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캔 업체로는 상신 EDP, 신흥 SEC, 나라 M&D,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액으로는 동아기업 CS 이거 날라갔죠? CIS가 날라가고 있는데 이건 저도 뭐 못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솔브레 후성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성은 또 반도체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후성은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위클리 탑픽에도 나오고 투탑에도 나오고 항상 나오는 애죠. 검사 장비에서는 이노메트리랑 V1텍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회로 패키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탈철 장비 정도 여기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2차 장비에서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세트 업체죠. 대기업들. 대기업 하시는 분들은 세트 업체랑 동박 업체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 시총이 엄청나게 큰 회사들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 대기업, 대형주 하실 분들은 세트 업체랑 동박 업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 뛰어난 업체 하시겠다면 천보라든가 테이프엑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양극재. 장비주도 좋은데요. 지금은 양극재가 너무 좋습니다. 이쪽이 양극재가 또 2차 전지 4대 그 핵심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앵구재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또 이 동박업체랑. 저는 이 나머지도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하다가 진짜로 백화점 혹은 다이소가 되죠. 다이소. 종목이 몇백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트업체 하실 분들은 요 중에 하나 고르시고, 동박업체에서 요거 하나 고르시고, 세트업체는 뭐 무조건 LG화학 보면 되고, 동박업체는 SKC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박에서는 삼화알루미늄. 얘는 이제 급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급등락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안 좋고요. 천번은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이 보이고, 테이프엑스 가져가시고요. 양극재에서는 얘네 중에 하나 가져가시면 되는데, 요새는 에코프로도 매우 좋고, LNF도 매우 좋죠. 음극재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딱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도 다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계속 관심 가지면 되고요. 장비주 중에서는 PNE 솔루션, 이게 제일 핵심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PNE 솔루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캔 이런 종목들은 그냥 뭐 좋지만 너무 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린 것도 그렇고요. 저 역시도 이쪽보다는 위쪽으로 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소개해드린 투탑, 또 오늘 드린 투탑은 오늘도 월요일 드린 거 시장이 좀 밀려서 안 좋았지만 오늘 다 살아났죠. DI, 코런 글로벌, 펜엔터테인먼트, JK, 히터. 그 다음에 오늘은 DNC 미디어를 가지고 와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해성 DS, 일지머티리얼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지머티리얼즈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아실 거고요. DNC 미디어는 이제 웹툰 업체인데요. 저는 오늘 DNC 미디어랑 어제 소개해드린 미스터 블루라든가 이런 종목을 좀 들어가고 수익이 좀 나고 있고요. 해성 DS는 차량용, 지금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만들고 있답니다. 공장을 스톱했답니다. 이거 굉장한 뉴스죠. 해성 DS는 차량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게 얘는 제가 예전에 탐바도 다녀온 회사거든요. 그래서 리드 프레임이라든가 차량용 쪽에 전장 부품 쪽으로 리드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데, 또 해성 DS는 예전에 그 현금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예전에 삼성하고 현대 총수분들도 돈 필요할 때 이 간문에 가갖고 돈 빌리고 했던 데가 지금 이제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첫 번째는 김철중 위원의 일지머티리얼즈고요. 목표 주가를 많이 상향을 해서 54.66%나 목표 주가 괴리율이 있다고 이렇게 썼네요. 사실 여기 뭐 일지머티리얼즈 보고서도 있지만, 이제 보고서 잠깐 보여드리면 보고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동박은 갑니다. 동박은 갑니다. 동박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안 쓸 수 없어서 가는데, 이분의 논리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재평가 받으면서 솔루션 첨단 소재 전지박 가치를 9,100억으로 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계산해보고 모아보니, 역계산해보니 일지머티리얼즈도 그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건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무조건 동박은 갑니다. 예. 동박도 제가 그 대한항공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하시면 대한항공 무등으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박업체들 일진머티리얼즈, SKC, 두산 솔루스 첨단 소재, 자꾸 입에 안 붙어요. 두산 솔루스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묻어놓고 그냥 내년에 뚜껑 여시면 최소 50% 예, 그 정도 되는 업체들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볼 것도 없는데 제가 내는 추정 EPS와 추정 PER로 보는 거 한번 볼게요. 오늘이 6만원에 딱 끝났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딱 끝났죠. 6만원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좀 더 높여, 저는 거기까지 아니라 83,000원, 오늘 좀 올랐으니까 83,000원까지 목표가 예상하고요.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정말로 1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목표가 88,000원 잡으셨고요. 저는 83,000원 정도 비슷하네요. 그렇지만 혹시 오버슈팅이 된다면 연평균 성장률 25%나 되는 쪽이니까 1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강력하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해성 DS인데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얘기가 21년 올해는 자동차로 1년다. 일단 4쿼터 리뷰를 해보면 외부 변수로 기대치를 하향했지만 올해는 차량용 리드 플레임 실적이 상향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서 차량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니까 생산량을 멈췄다고 하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목표 주가 35,000원 놨던데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저가랑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32,200원에 요 정도 구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쇼티지 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쇼티지가나 롯데케미칼 쇼티지가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50%씩 먹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량과 반도체가 쇼티지가나 그러면 가격도 오릅니다. 그쵸? 쇼티지가 나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더 선취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격도 올라요. 그럼 이 회사는 P도 늘고 Q도 늘겠죠. 그래서 저는 최고가로 잡았습니다. 또 실제로도 매출액도 연평균 성장률이 12%나 되고 EPS 성장률도 18% 정도 되니까 펄을 갖다 멀티플을 13개, 14개 주는 거 크게 무리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걸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요거도 제가 얘기한 거 그게 답니다. 요거 보시고요. 천천히 세워서 보실 분들 세워서 보시면 되겠죠. 차량용 리드 플레임 실적 상향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진행 중이고 상단이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분도 저하고 같은 표현을 했네요. 그죠? 저 역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6시가 딱 됐네요. 다음으로는 이걸 내리고요. DNC 미디어 좀 보겠습니다. 이 웹툰이 워낙에 강세라서 저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지 몰랐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그 TV 드라마 혹은 OTT 드라마 혹은 영화들은 대부분 웹툰 원작이 많아요. 웹툰이 그만큼 지금 신세대 혹은 요즘 세대에 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그리고 DNC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DNC 미디어가 이제 일본을 넘어서 미국으로 가갖고 일본의 성공을 이어갈 태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YOY로 48%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오늘 41,900원에 끝났으니까 이 구간에 있고요. 지금 중간 구간으로는 55,000원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 역시도 매출의 성장률이 연평균 31%나 되고 EPS 성장률도 38%나 되는 회사를 중간 정도 멀티플 32개 정도, 33개 정도는 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얘들은 카카오 페이지 쪽에서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애널리스트보다 오늘 저는 더 잡았습니다. 오늘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이 애널리스트는 5만원으로 잡았지만 저는 이런 성장하는 회사를 좀 좋아해요. 성장하는 회사는 충분히 그만큼의 이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멀티플을 충분히 줘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 좀 자세히 볼까요? 이게 웹툰입니다, 이런 게.
배제복은 봤으니까 좀 넘어가갖고 아까 한 얘기 빼고요. 중요한 건 봐야죠. 1번의 성공을 이어갈 미국, 그리고 2021년 영업이익이 201억 원으로 YOY로 연간 48% 증가 예정이다. 목표 주가는 그렇고요. 밑에 좀 보시면 이런 것도 천천히 세워서 보세요. 세워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외국인 지분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D&C 미디어의 영업 실적 추이하고 전망인데요.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죠. 영업이익률도 무려 25%가량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25%가량이니까 이런 회사들은 원래 영업이익률이 높죠. 그래서 멀티플을 많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D&C 미디어가 카카오 페이지 내에서의 매출 추이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추이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내에서 유료 콘텐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 회사가 딱 감이 오죠. 성장을 하는 회사구나. 그죠? 그래서 이 회사 이분도 목표 주가 5만 원 잡았고 저는 목표 주가 5만 5천 원까지 오래 잡았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표가를 잡았다고 해서 그게 뭐 당장 내일 모레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래 꾸준히 이렇게 가서 물론 당연히 상승 파동이 있을 때에도 항상 조정받고 올라가고 또 박스 꺼내서 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 5만 원이라고 저는 또 5만 5천 원이라고 한 거는 뭐 내일 다음 달에 당첨된다는 게 아니고 올해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요 그림대로 달러가 지금 너무 풍부하게 풀려갖고 달러가 막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담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상보다 또 반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또 잠깐 방심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계좌도 뭐 거의 많이 불어났습니다. 제 계좌도 어제보다 많이 불어났는데 방심할 때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그 선물 옵션 포지셔닝이 방심할 때는 아니고 오늘 또 단순 지수적 반등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조심조심 우리 예측을 하고 또 대응을 하시자고요. 네, 이상 돈 찍는 팀의 돈 찍는 기계였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